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얼마 전에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저에겐 평생 후회로 남았었는데 그 사람도 저와 함께했던 그날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3년 전보다 더 커져 있더라고요. 이미 저는 새로운 남자와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옆에 있던 전시모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잠시 잊고 있었던 전시모의 기억까지 전부 다 떠오르게 되었네요. 4년 전 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생활을 그리기 위해 열심히 살았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전 남편의 자상함과 저를 향한 한결같은 모습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었고 남은 인생 함께하면 슬픔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결혼이라는 건 살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고 나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퇴근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곧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하며 저 먼저 집으로 들어와 저녁 상차림까지 전부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은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먼저 연락을 했었고 저를 우선시 생각해서 걱정하지 않게 행동했었는데 그날따라 늦은 저녁 시간대까지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확실히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시모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연락 온 거 있어요? 분명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전화통화도 했었고 문자도 주고받았었는데 퇴근 시간대부터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은 그이한테 연락받은 거라도 있으세요? 오늘같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무슨 일 생겼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걔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자고 있던 나를 깨워. 기다리다 보면 연락 오겠지. 나한테는 연락 온 거 없으니까 다시 전화를 해보든지 그렇게 걱정되면 나가서 찾아보든지 해라.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도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다. 자고 있던 시모를 깨워서 그런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는 당신 아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별일도 아닌데 전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전화통화를 끊은 뒤 남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완전 녹초가 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기분이 완전 상해 있었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뭘 했길래 연락 한 통 없었는지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이 좀 있었어.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연락할 틈도 없었네. 당신 자고 있을까봐 일부러 연락 안 하고 들어온 거야. 다음날 얘기해도 되니까. 지금까지 문자 한 통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잠이 오겠어?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알아? 도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새벽 시간까지 전화가 안 된 거야? 그것 말고 나한테 말 못할 다른 상황이라도 있었던 거야? 평소에 내가 알던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아이 참,
내가 회사 일 말고 뭐가 더 있겠어. 일단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도 왜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되려 짜증난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한 말만 해줘도 괜찮았을 텐데 남편은 저에게 회사의 일이라며 대충 한마디 던진 뒤 상황을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어요. 늦은 새벽 시간에 누군가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길래 확인을 해보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람에게 오는 문자를 확인해 볼 수 없어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남편의 핸드폰이 잠금 장치로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핸드폰을 확인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아서 약간 서운했었지만 그런 걸로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연속적으로 오는 문자를 보니 남편이 분명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안 좋은 느낌이 머릿속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연락 온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꼴딱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이 트자마자 핸드폰 알람 소리에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지금 밤 새운 거야? 아, 당신 어제 일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늦은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전날 일 때문에 화 많이 났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나는 어제 하루 종일 당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나 봐?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연락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됐든 회사 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왔잖아. 우리 아침부터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겠어? 그 말은 앞으로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있다는 거야?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화장실 갈 때라도 문자 한 통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잖아.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 벌써부터 이런 일로 삐걱거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새벽에 당신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 오던데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건 아니지?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회사 집 말고 다른 데에 눈 돌린 적 있었어?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 할래? 왜 흥분을 하고 그래? 그럼 새벽에 당신한테 연락 온 사람이 누군데 그래? 최근에 갑자기 핸드폰은 왜 잠근 거야?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 혹시 의처증 같은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사소한 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병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회사 보안상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잠금 장치에 걸어 놓은 거야. 새벽에 무슨 문자가 왔는지 보고 싶다고? 자, 확인해 봐. 회사 업무차
다음날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단톡방에 연락 온 문자밖에 없어.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어제 잠깐 그런 일 있었다고 날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남편은 핸드폰을 확인해 보라며 비밀번호를 풀어준 뒤 저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핸드폰을 건네받은 저는 안에 있던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회사 단톡방에 다음날 업무 상황에 대한 일정들이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면서 핸드폰을 가로챈 뒤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오해하게끔 상황을 안 좋게 풀어갔으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전처럼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은 상처도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까지 했었다며? 너는 내 아들을 그렇게 못 믿니? 새벽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의처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로 오해해서 핸드폰까지 전부 다 뒤졌었다며?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더라. 이젠 내 말귀까지 못 알아듣는 거야? 한동안 우리 아들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해라. 나는 무조건 내 아들 편이야. 어머님, 잠시만요. 저번에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잘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이 편에서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시모는 제 말이 듣기 싫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제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못했었고 남편이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전화로 풀어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뭐야? 벌써 생각이 정리된 거니?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들어왔으면 당연히 고생했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부터 하니까 내 아들도 상처를 받게 된 거잖아. 너는 앞으로 내 아들과 어떻게 지낼 생각이냐? 어머님, 제가 오죽했으면 저 사람을 의심했겠어요. 그만큼 본인의 행실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일은 저희 부부의 일이니 집에 가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랑 벌써 끝내고 싶은 거야? 나 하루 늦게 온 거 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로 의심하면 벌써 다 말 다 했지.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별거 하자는 거나 다름없잖아.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서로 맞춰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게 되는 상황은 당연히 오는 거라고. 이번 일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우리 관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밖에 없을 거야.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서 얘기해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야. 오늘 들어가서 저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충분히 좋게 풀어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이 생각이 없어서 내 집에 왔겠어? 너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온 거잖아. 그럼 어머님은 저와 이 사람이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저희가 좋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의처증이 있는 네가 내 아들 피를 말릴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사니? 한번 시작된 의심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내 아들을 괴롭히겠어? 정신병 걸리기 전에 빼와야 더 큰 피해를 막지 않겠니? 의처증 그거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라더라. 나중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일까지 처지른다며?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중간에서 시모가 계속 끼어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저에게 정신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남편과 이혼을 부추겼어요. 원인 제공을 남편이 먼저 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옆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남편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괜히 더 큰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차라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당신은 잠자코 있어. 둘이 풀어야 될 일인데 왜 당신이 중간에 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야? 너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내 집에 와서 이 난리야? 당신도 이럴 땐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지. 왜 이혼을 부추기고 있어? 당장 돌아가라. 시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남편한테 화를 내자 시모는 시부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시부모님까지 심각한 분위기로 이어졌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최대한 좋게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벽을 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되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군요. 오해를 풀지 못하니 서로의 감정은 더욱더 악화만 되어갔고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벼랑간 남편이 왜 갑자기 변하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술 한잔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잠실역을 지나가던 순간 남편을 본 것 같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눈앞에 보인 충격적인 장면은 왜 저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되었고 저는 친구와의 술 약속을 취소하고 급하게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따라갔는데 남편의 모습을 정확하게 두 눈으로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양손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본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한 광경에 보인 남편의 모습은 상당히 자상한 얼굴이었고 옆에 함께 걷고 있던 여자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최대한 들키지 않게 유모차를 끌고 있는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향한 곳은 놀이공원이었고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에게 여보라는 호칭으로 서로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저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 몰래 이중살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남편의 뒤를 따라 놀이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모자 하나를 구입해서 푹 눌러 쓴 다음 계속해서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유모차 안에 있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였어요. 갓 돌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의문의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부 다 증거물을 남겨둔 다음 기회를 봐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치려 했는데 놀이공원을 걷고 있던 남편과 여자가 벤치에 앉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나도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고. 내 아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를 다시 찾은 거야. 솔직히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 나는 이미 결혼을 했던 상태에서 자기를 몰래 만났다가 결국 우리 관계에 들키게 됐고 나는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당신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탐탁지 않아 있겠지. 나는 전 남편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줬었잖아. 나도 그 당시 애가 있다 보니까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내 전 남편이 서류 하나를 보내주더라고. 그걸 보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당신 아이였던 거야. 이미 전 남편은 뒤에서 내 모든 걸 뒷조사하고 있었던 거였지. 나는 당연히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전 남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다시 찾아가려 했는데 이미 당신도 결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어. 우리 관계가 좋은 시작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포기하려 했는데 그때 마침 퇴근하려는 당신과 마주치게 된 거야. 그때 내 아들이 평생 친부의 존재를 모르고 살게 하는 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결국 그날 털어놓게 된 거였고 그때 자기랑 새벽 늦게까지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둘은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제자리를 찾아야 또 다른 피해가 없게 될 거라고 확신했지. 지금 그 여자는 이 사실 전혀 모른다며? 어떻게 얘기할지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으면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 좀 나눌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일이면 하루빨리 말을 해야 되겠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계셔. 그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지만 당신은 벌써 내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 당신 부모님도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상황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말해야 상황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때 새벽 늦게까지 들어온 건 전부 저 여자 때문이었어? 나랑 살면서 둘의 관계 정리 안 하고 계속 붙어먹다가 애까지 생긴 거야? 저 여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식이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인데 나를 의처증 병자로 몰고 갔던 거였어? 나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너랑 결혼 생활 했던 거고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유모차에 있던 아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남편 옆에 붙어있던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했다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동안 남편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이 생각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 여자는 미리 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미안하다며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좋게 이혼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년 뺨에도 사정없이 손을 올렸어요. 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분풀이를 남편에게 계속해야 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 여자가 본처고 제가 꼭 상간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 혼인 취소 소송도 진행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도 시모는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형편이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간슬게 다 빼간다고 온갖 욕을 퍼붓더군요. 이런 사실 알면서도 시모가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쓰레기 집안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의 과거에 자식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3년 만에 다시 법원 앞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설마 너도 이혼하러 온 거냐? 그렇잖아도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네가 그때 내 아들과 이혼한 이후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최근에 출산을 또 했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과 유전자가 다르게 나왔다. 첫애는 내 아들의 친자식인데 둘째는 내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그 벌을 못 버린다더니 내 아들 출근했을 때 택배 기사와 눈이 맞아서 내 아들 집에서 한바탕 뒹굴었다더라. 네가 내 아들의 자식만 서둘러 가졌어도 그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만 줄줄이 꼬였잖아.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 아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처음부터 했으면서 왜 남 탓을 해? 전시모는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들고 있던 서류로 사정없이 제 뺨을 향해 내리쳤어요. 너무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전시모 멱살을 잡아챘는데 제 앞에 나타난 법복을 입고 있던 남편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막아선 남편과 마주친 전시모와 전 남편은 눈앞에 법복을 입고 있던 현 남편을 보고 움찔거렸고 남편이 두 모자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전 남편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 전 남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붉어진 얼굴로 저를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전시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벌써 결혼했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검사 양반이 너랑 새로 살림 차린 분이셨어? 진작 얘기했었으면 내가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정신 나갔어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내 얼굴에 무슨 자격으로 뺨을 올려요?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아, 아,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요즘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빨리 용서를 구하세요. 일을 크게 만들 거예요. 두 모자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전시모에게 서류로 뺨을 맞게 된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던 사이 3년 전에 저와 전남편을 이혼하게 만든 여자가 전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시모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 아들 놔두고 택배기사랑 눈 맞아 바람 피웠다는 거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 전시모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전남편이 법원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힘겹게 말린 뒤 전시모를 차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갑자기 급한 용무에 전화가 와서 받고 있었고 저는 법원 앞에서 난리치는 두 모자 때문에 골치가 아파 격해지는 몸싸움을 막으려고 경비에게 달려가는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돌음이 들려왔어요. 전시모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도 없다며 격한 몸싸움을 계속 벌이던 도중 전시모가 그 여자를 도로가로 밀어버려 사고를 유발했는데 전 남편이 전시모와 그 여자를 말리다가 동반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주변을 에워쌌고 구급차가 도착해 전 남편과 그 여자를 태워 응급실로 출발했습니다. 전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이 전시모를 연행했고 이 문제로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사고를 당했던 그 여자는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전 남편은 한쪽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충격적인 사고를 당한 상태였어요. 이 문제로 전시모는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번 사건을 저희 남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시모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걸 알고 형벌을 무겁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시모의 변호사 측에서는 고의성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곤 하지만 남편이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공방에서 남편이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징역은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도 같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용서받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에 대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퇴근을 하던 도중 처음 본 남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이 저를 도와줬었어요. 지나치던 남자가 저에게 신체 접촉을 했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줬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전시모는 징역 3년 이상 선고받게 될 거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니 어쩌겠어요.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과 하루빨리 정리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 산다면 언젠가 그에 따른 벌이 내려진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시모가 저에게 사정없이 서류봉투로 물리적인 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는 상처보다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